자, 오늘은 미래인재 교육에 대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아이들 교육이겠죠. 내용을 좀 보면, 과거에는 이제 하나의 전문성만 있으면 충분했었어요. 근데 앞으로 미래인재는 자신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야와의 관계에서 이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확장해내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이 있겠죠. 당연히 첫 번째는 우리 교육에서 핵심은 품성에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 이후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품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능력으로 암기력을 올려놨는데, 이것은 사실은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불리는 이제 역량이라고 또 불리는 것들의 가장 밑바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게 기존 우리 교육 과정에 있었던 암기 과목을 떠올리면 그거랑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암기력은 뭐냐면 입체적인 배경 지식입니다. 보시면 자신의 전문성을 여러 분야 관계에서 탐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네트워킹이 중요한 건데, 나에게 어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정보들과 서로 비교, 대조도 하고 분석도 하면서 다시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정보를 활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배경 지식 없이 어떠한 학습 또는 어떠한 역할도 해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입체적 배경 지식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소양으로서. 그러면 입체적 배경 지식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첫 번째 어휘력입니다. 객체, 각각의 정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이거를 감각적으로 이미지로서 구축해 놓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러한 정보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미지를 부호화시켰다면 이걸 가지고 의미상의 덩어리로 묶어서 모아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의미상의 덩어리로 묶어서 보는 그것을 이제 범주화라고 하는데, 마치 컴퓨터로 이제 어떤 업무를 보는데 필요한 이제 파일들을 여러 개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바탕화면에 쭉 뿌려놓는 것이 아니라 관련이 있는 것들끼리 모아서 폴더의 이름을 만들고 거기에 파일을 모아놓죠. 분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파일의 이름에도 예를 들어서 번호를 붙인다던가 어떤 제목을 붙여서 그 파일이 클릭했을 때 무엇이 나올 건지를 떠올릴 수 있게끔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휘력과 구조화 능력, 이 두 가지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내가 어떤 새로운 작업을 하고자 할 때 기존에 했었던 작업들에 대한 정보를 잘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기존에 있던 폴더들에 정리되어 있던 정보들과 비교해서 다시 재편집을 하고, 필요하다면은 기존에 있던 정보를 재편집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나에게 입체적으로 배경 지식이 정리정돈 되어 있어야 기본적인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력의 핵심은 정보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 과정에서의 예를 들어서 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주어지잖아요.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세대는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문제를 뽑아내고 무엇이 문제인가, 그 다음에 그 문제의 해결법까지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문제 해결력을 갖추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탐색한다면, 또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배경 지식이 있어야 정확한 검색과 분류가 가능하고요. 그랬을 때 새로운 정보에 대한 비교 분석, 그리고 구조화에 대한 재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를 추출해내는 거죠. 앞에 정보를 다루는 과정이 얼마나 정확하고 구조적이며
입체적이었는가에 따라서 살펴볼 수 있는 변수들의 개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접근하는 방식도 그렇게 입체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몇 가지의 변수까지 볼 수 있는가. 그러면 문제 해결하는 과정은 당연히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겠죠. 그 다음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네트워킹이죠. 계속 네트워킹인데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해서 최고의 결론에 도달하는 능력, 이게 바로 의사소통 능력이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품성도 중요하고 소양도 중요하고 정보를 다루는 능력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내 생각을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환경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클리드 에듀는 바로 생각나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할 거고요. 교육 과정을 보면 사실은 기본적인 우리 아이들 교과 과정은 크게 제가 이제 세 가지로만 구분을 해뒀는데, 이제 기호학이라고 불리는 기호 파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요 과목이라고 불리는 세 과목이죠. 국어는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의 기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는 정보의 기호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전 세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영어로 저장되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자연현상, 사회현상을 읽어내는 기호예요. 사실은 수학자는 자연에 묻어있는 어쩌면 우주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수학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수학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던 자연현상, 사회현상을 읽어내는 기호로서 수학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는 사회현상과 이제 자연현상들을 배우는 것이 사회과학 과목일 것이고요. 그리고 뭐 발음 품성, 그 다음에 정서의 안정, 감각의 균형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음악미술 체육이죠. 이게 공부로서, 교과로서의 음악미술 체육이라기보다는 인간이 보다 더 인간답게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건전한 생각들, 그런 마음들, 또는 신체적인 균형의 감각의 균형들을 익혀야겠죠. 최소한 바로 생각나는 이 두 가지 과정은 반드시 함께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당연히 독서 과정, 공동체 활동 과정, 뭐 발표 토론 등등 이런 것들을 미래인재 교육의 어떤 방향에 맞게끔 바로 생각나를 통해서 앞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이번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저희 현재도 지금 이 바로 생각나로 교육을 이미 많이 하고 있지만 훨씬 더 확장된 형태의 바로 생각나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 내로 10월, 11월, 12월 기대해 주시고, 그때는 보다 더 풍부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